내가 모를 줄 알았어? 터미널 앞에서 그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거 똑똑히 내 눈으로 봤다고. 그래서 뭐? 내가 봤으면 어쩔 건데? 이렇게 소리 질러봤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달라져? 그 뻔뻔한 얼굴로 가족을 망가뜨린 거 알아? 아이들까지 버리면서 그 여자가 더 중요했어? 아이들, 내가 이 난리를 치는 게 애들한테 더 나쁜 거 몰라? 그냥 조용히 넘어가.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가장 아프고도 충격적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때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시작되어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제 아이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농촌에서 농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손정미입니다. 남편과 저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믿으며 일구어온 사업이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정의 모습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화와 안정은 몇 년 전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근이 잦아지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러는 거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행동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현명한 선택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자신이 맡은 일에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죠.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지가 됐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함께 농산물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작고 허름한 창고 하나와 몇몇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했지만 우리 둘 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농산물을 정리하고 직접 배송하며 하나씩 거래처를 늘려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엔 농산물 상태가 나빠져 손해를 보기도 했고 새벽부터 일하고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면서 우리의 신뢰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두 아이도 그런 부모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들은 아빠처럼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했고, 딸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멋지다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가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남편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잊지 않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그 행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외근이 잦아졌고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회사 일이 바빠졌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침대 옆에 두고 잤고 제가 물어볼 때면 대답을 얼버무리거나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냐, 그냥 거래처에 뭐 좀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 처음엔 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저나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었고 어떤 날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로 잠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이 불안했지만 제 속으로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되뇌었습니다.
괜한 걱정일 거야. 저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겠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연히 남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외근을 나갔다가 돌아온 남편의 차에서 블랙박스를 정리하다 보니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물터미널 앞에서 남편이 거래처 여직원과 함께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다시 돌려볼수록 그들의 행동은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서로에게 익숙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처럼 보였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거일까? 아니면 그냥 오해일까? 혼란스러운 마음에 몇 번이고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제 마음속에서 남편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일상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그와의 대화는 점점 피상적으로 변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과 애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행동이 계속 의심스러웠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냥 일이 바쁜 시기라 그런 거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집안 구석으로 가거나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빠르게 끄는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 외근을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그가 들어온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저는 다시 이상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도 화물터미널이었고 같은 여직원이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한 말투로 대화하고 웃고 있는 모습은 도저히 단순한 업무 관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야. 내가 그냥 지나치면 안 돼.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야? 남편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래처 직원이야. 별일 아니야. 남편의 태도는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지만 남편은 마치 제가 괜히 소란을 피우는 것처럼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이후로도 며칠간 남편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려 저를 비난하듯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 우리 사이만 더 나빠질 거야. 일하는데 집중 못하겠어. 그 태도에 저는 배신감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저를 탓하며 상황을 무주려 했습니다. 그가 집에 있을 때조차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고 두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온통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모습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없잖아. 며칠 뒤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진실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거래처 직원이랑 그냥 일 때문에 만난 거야. 왜 이렇게 꼬아서 생각해? 너도 이제 그만 좀 해. 그 말에 저는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울고 싶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기에 속으로만 사귀며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점점 남편과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겉도는 말들로 채워졌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함께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어. 하지만 그 결단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어서 더욱 막막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피했고 저는 점점 더 불안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어딘가 잘못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외근을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저녁에 갑자기 나간다는 그의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을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를 몰고 조심스럽게 남편의 차량을 뒤쫓았습니다. 남편은 화물터미널 근처를 지나 조금 더 멀리 있는 외곽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익숙한 모습의 여직원을 차에 태웠고 둘은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감에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잘못 본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의 차는 외곽의 한 모텔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여직원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은 제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이게 현실일 리가 없어.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눈앞의 장면은 제가 상상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남편과 쌓아왔던 모든 시간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제가 목격했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그를 바라보는 제 시선에는 이미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눈치채지도 못한 채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을 향해 단호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화물터미널에서 뭐 했어? 남편은 순간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거래처 직원 만난 거야. 왜? 그의 태도는 너무나 무덤덤했고 그 말은 제 분노를 더 자극했습니다. 그게 다야. 거래처 직원이랑 모텔까지 들어가는 게 내 말대로 별일이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한순간 굳어졌지만 곧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냥 일 끝나고 술 한잔 했던 거야. 그런 걸로 이렇게 예민하게 굴 거야? 내가 다 큰 어른답지 않게 이러는 게 더 이상하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다 큰 어른답지 않게 어제 내가 그 여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어.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되려 저를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렇게 소란 피워서 얻을 게 뭐야? 아이들 생각 안 해? 내가 이걸 계속 문제 삼으면 결국 우리 가족만 힘들어질 텐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겠다는 거야? 남편의 말은 저를 더 큰 혼란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저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내가 가족을 배신하고 나를 속인 건 괜찮고 내가 그걸 묻는 건 감정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정미야,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이런 일로 계속 소란 피우면 우리 둘 다 더 힘들어질 거야.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우리 가족을 지킬 생각도 저와의 신뢰를 회복할 의지도 없다는 거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할 뿐 그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남편을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제 안에서는 오랜 시간 쌓였던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분노와 상실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생각하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이들에게 이 일을 알리면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건 아닐까? 그 고민은 제게 또 다른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과의 대립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듯 무심한 태도를 이어갔고 집에서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숨기기보다는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그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가 아이들에게조차 무관심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윤 씨,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내가 참으면서 지켜온 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야.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이제 당신이 솔직해져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리모컨을 내려놓더니 제게 냉소적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해지라고? 내가 뭘 더 솔직히 말해야 하는데? 내가 자꾸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게 더 문제야. 그냥 없던 일로 하면 되는 걸. 그 말에 저는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의 무책임한 태도와 회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없던 일로 하자고? 내가 나를 배신하고 가족을 무너뜨린 건데 그걸 그냥 없던 일로 넘기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미안해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려 저를 탓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서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야. 내가 조용히 넘어가면 우리 가족도 더 평화로울 거라고. 그런데 넌 왜 이걸 자꾸 문제로 만드냐고. 그 말은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제 마음을 헤아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저를 탓하며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또다시 외근을 나갔고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일을 잘못 해결하면 아이들에게까지 큰 상처가 되겠지.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저를 향해 충격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정미야,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그냥 이혼하자. 대신 재산은 반반 나누는 걸로 하자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혼하자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내가 우리 가정을 배신하고 아이들까지 외면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재산을 나눠달라는 말까지 하면서 남편은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날 못 믿는 거잖아. 이렇게 계속 서로 힘들게 살 필요가 있어? 이혼하고 깨끗이 정리하자. 그게 나쁜 선택은 아니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 가족을 위해 남아있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이상 그에게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자주 외박을 했고, 제가 남편의 존재를 느끼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그 이유를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상실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와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남길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는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참아왔던 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야만 하는 걸까? 아니면 끝까지 붙잡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까?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처럼 서류를 준비해왔습니다. 정미야, 우리 이제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이어가는 건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이야.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도 한 점의 미안함도 느끼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태도는 제가 마지막 희망으로 붙잡고 있던 기대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쩌라고? 당신이 이런 식으로 떠나면 그 아이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해.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나보다 당신이 훨씬 좋은 부모잖아.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 이상 그에게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신이 책임져야 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펜을 든 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가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두 아이를 앞에 앉히고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이제 함께 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아빠의 아이들이고 엄마는 그걸 절대 변하게 하지 않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요? 왜 아빠랑 헤어져요? 우리 잘 지냈잖아요.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이 잠든 뒤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제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두 아이를 지킬 거야. 남편이 떠난 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사업은 유지했지만 혼자서 운영하며 두 아이를 돌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농산물을 정리하고 거래처를 챙기며 집에 와서는 아이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와중에도 아이들이 저를 위해 스스로 변하기 시작한 모습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제가 빨래 돌려놓을게요. 라고 말하며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엄마, 저녁 준비 도와드릴까요? 라며 주방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았기에 조금이라도 제 부담을 덜어주려고 애썼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딸도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하며 동료들과 밝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이혼이 남긴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배신과 아이들이 느꼈던 상실감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조용해질 때 저는 그들이 여전히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가정의 중심이야.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 둘만 있으면 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배신과 이혼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저는 여전히 그 상처를 떠안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지 6년, 우리는 힘든 시간을 버텨내며 조금씩 삶을 안정시켜 갔습니다. 두 아이는 아픔을 이겨내며 자라주었고, 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서 비록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괜찮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그 내용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다니. 남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며칠 뒤, 그는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한눈에 봐도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람. 남편은 문을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미야, 나 좀 만나줄 수 있겠어? 저는 잠시 문을 잡은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그러나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저는 그를 쳐다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기 왜 왔어? 우리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닌가? 남편은 눈을 피하며 한참 망설이다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말기암이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그래서 너랑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왔어.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배신당했던 순간의 기억이었습니다. 용서,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당신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어? 당신이 떠난 뒤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억누르려던 분노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를 문 앞에 세운 채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 사람을 집 안으로 들여도 괜찮을까? 아니면 이대로 돌려보내야 할까?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지? 결국 저는 문을 조금 더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남편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고 소파에 앉자마자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말라붙은 입술을 몇 번이고 적시며 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정말 미안하다. 모든 걸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런데 이제는 그럴 시간도 없는 것 같아.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고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듣고 싶었던 사과가 이제 와서 들려오니 그것이 오히려 더 쓰라렸습니다. 남편은 제게 몇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쉽게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보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을 아이들에게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끊어내는 게 맞는 걸까? 결국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불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다시 돌아왔어. 그런데 아빠가 많이 아프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 아이들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들은 화난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한들 바뀌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람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용서할 이유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어요. 반면 딸은 조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빠잖아. 아빠가 잘못했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이들의 반응은 완전히 엇갈렸고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해줘야 했지만 정작 제 스스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시 그를 우리 가족의 삶에 들이는 것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온종일 그의 말과 아이들의 반응만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말과 딸의 조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까지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얽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 정말 용서라는 게 가능할까? 아니면 이대로 거리를 두고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일을 막아야 할까?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한때 우리 가족을 떠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신은 저와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고, 그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문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초췌한 얼굴, 힘없는 걸음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던 목소리. 그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이 모든 걸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걸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그렇게 단호하게 아빠를 만나지 말자고 생각하는 거니? 아들은 제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우리를 떠난 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때 우릴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한 건 그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아프니까, 죽음이 가까우니까 돌아오는 게 용서받을 이유가 될 순 없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억누르지 못한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도 아빠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건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들으며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두 아이의 의견은 모두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거라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고민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그의 배신, 그리고 지금 그가 다시 나타난 이유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할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대로 남편을 거부하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게 맞는지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 선택이 내 삶에, 그리고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모이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 우리가 아빠를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아들은 화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왜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요? 그 사람은 이미 우리를 버렸잖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엄마도 알아. 내가 아빠에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도 잘 알아. 그런데 이건 단지 아빠를 위한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이대로 끝내면 나중에 내가 후회할 수도 있잖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이며 제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가요. 아빠 만나러. 며칠 뒤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동안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다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았고 남편과 대면하는 순간 제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보며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병상에 누워 초췌한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고 활기찼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에 시달리며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 힘겹게 일어나 앉으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남편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희를 떠나서 너희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 아들은 그의 말을 듣자마자 화난 얼굴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버린 건 아빠잖아요. 아빠가 선택한 거였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맞다.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에서야 알겠어. 그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딸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희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빠가 떠난 뒤로 엄마가 혼자서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그래도 아빠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어줄게요. 저는 한 발짝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사과는 뒤늦은 것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말이 꼭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마음을 열지 못했지만 딸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택이 힘들었겠지만 엄마는 너희가 잘 이겨냈다고 생각해. 우리가 오늘 아빠를 만난 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야.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선택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과의 병원 만남 이후 우리 가족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딸은 아버지와의 시간을 조금 더 가지려 노력했고 아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태도를 이해하려 했으며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남편은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우니 남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는 데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딸은 그런 아버지를 자주 찾아가려 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좀 어떠세요? 뭐라도 필요한 건 없으세요? 딸의 따뜻한 말에 남편은 약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와줘서 아빠는 그게 제일 고맙다. 아빠가 너희에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야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미안하다.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물을 참으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빠, 저희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아빠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반면 아들은 여전히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용서라는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긴 침묵은 아들이 여전히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빠를 보러 가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떠났을 때 저는 이미 제 마음을 닫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해. 엄마는 너한테 강요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방식대로 받아들이면 돼. 시간이 지나며 남편은 더 이상 딸과 길게 대화할 힘도 없어졌습니다. 딸이 병실에 찾아가 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 남편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딸은 그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종종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그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남편은 예전의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말랐고 눈빛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미야,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잘못했어.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남은 시간은 그냥 당신이 편히 보내길 바랄 뿐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딸은 그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병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으셔도 돼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셨던 거 저희 마음속에 담아둘게요. 그리고 좋은 기억도 잊지 않을게요. 남편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아들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아들은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는 제 방식대로 정리할게요. 남편이 떠난 뒤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변화를 겪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빠랑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아빠에게 미움만 남기고 싶진 않았어요. 딸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딸은 그날의 대화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아들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이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 엄마도 알아. 내가 천천히 너만의 방식으로 이겨내길 바랄게. 저는 아들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곁에서 조용히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뒤 우리 가족은 마치 거센 폭풍이 지나간 뒤의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각자의 마음속에는 남편과의 추억, 상처,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딸은 장례식 이후로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덕분인지 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잘못하신 건 맞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던 건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딸의 성숙함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빠를 용서할 수 있다면 엄마는 그걸로 됐다. 엄마도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시간을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다.
딸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다시 회사 생활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얼굴로 친구들과 어울리고 때로는 저를 돕겠다고 나서며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 스스로의 방식으로 이 시간을 이겨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조용히 방에서 나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직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했다는 건 알겠어요. 그걸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괜찮아. 내 마음이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엄마도 알아. 내가 천천히 너만의 방식대로 해나가길 바랄게. 남편의 부재는 우리 집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저와 아이들 셋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아빠가 우리에게 남긴 건 상처도 있지만 동시에 배울 점도 있었어.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어. 며칠 뒤 딸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와의 기억을 좋은 쪽으로만 남기고 싶어요. 아빠가 잘못한 것보다 우리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좋아. 아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기억을 스스로 정리하며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이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아픈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저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며 두 아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가족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고 믿습니다. 남편과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기억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용서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때로는 용서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아픔과 변화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